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지금까지 솔리드 파워를 전기차 아닌 관점에서 주로 분석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전고체에서 전기차를 안 다루는 것은 강호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전기차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BMW 주행 테스트가 성공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먼저 해보고요. 그러면 솔리드 파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냐?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르냐? 주주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요거를 차트랑 같이 한번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26년 1월 8일 BMW i7 프로토타입 실주행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전고체 배터리가 성능이 압도적이냐, 그리고 리스크 요소는 없어졌냐 라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 성공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파동상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러냐? 차세대 배터리, 즉 전고체 배터리는 성능은 우수하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문제된다 라는 발표가 BMW에서 1월 16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가형이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이나 아니면 삼원계, 고가형이 들어가는 삼원계에 비해서 5배에서 최대한 8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좀 의문스러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의 비싼 원인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해질인데요. 황화물계 전해질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리드 파워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이미 전고체 양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솔리드 파워 외에도 이 전해질 문제 관련해서는 이런 한국의 기업들이 먼저 도전장을 좀 내밀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실적입니다. 이수, 롯데, 에코프로 다들 아시는 회사죠.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도 유명한 회사들 몇 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양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파워 외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황화물계 전해질은 가격이 낮아질 거고요. 아마 솔파도 가격을 상응하게 낮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파도 양산 공정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검증 시점이 이제 거의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 재료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솔파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따른 순정품 프리미엄은 있겠지만은 뭐 저는 크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 레이저 프린터 쓸 때도 순정품 토너는 그냥 재생 토너나 좀 중소기업 토너보다는 비싼 감이 있잖아요. 솔파도 전해질 팔 때 비슷한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상 문제를 해결하고 양산 체계로 간다면은 아마 기존 대비 15에서 35% 정도 지금 고급차에 들어가는 삼원계에 비해서 저렴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LFP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솔파 영업이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재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정품 프리미엄 때문에 약간 비싸게 팔아도 팔릴 거고요. 그 외에도 공정에 대한 라이선스랑 로열티를 받을 건데 시장에서 이런 공정 관련해서 로열티를 받을 때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SK온이나 삼성 SDI의 전고체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받는 게 아니라 매출에 대해서 받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로열티 받을 때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대부분 매출로 받습니다. SL라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솔파는 확실히 보장받는 부분이 있고요. 시점이 돼도 오히려 더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손해를 보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이런 양산 체계가 구축이 될 거냐? 2026년에 솔파 연속 생산 공정, 지금은 배치 공정이거든요. 연속 생산 공정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될 거고요. 이때 한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겠죠. 그 다음에 2028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 제조 공장에 대한 본격 건설 및 장비 최적화가 시작이 될 거고요. 30년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독일 쪽에 양산 체계 구축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비디오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솔파는 단타 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2026년, 그 다음에 2028년, 30년 이 정도의 시간적 모멘텀을 두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일럿 라인에 대한 뭐 부지 확보라든가 추진 계획이 서 있는 상태고요. 아마 공정 기술을 최적화하는 R&D 허브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장이 양산체계 공장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충주 쪽으로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대전 연구소 라인에서 이미 파일럿 공정 가동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을 때 장비 직접 조달 및 설치 지원을 통해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제가 솔파 매출 지금 현황 보여드리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솔파도 지금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고객사가 지금 한국에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객 근접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원래 배터리 되게 강하잖아요. 재료 완제품뿐만 아니라 재료도 되게 강한데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레버러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장비라든가 아니면 부품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원가 절감이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쌓고 나가면은 글로벌 공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파도 한국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 CEO가 직접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충주 쪽에 자기네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한번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솔파 주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발표된 날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기대만큼 5.36% 밖에 안 올랐으니까요. 그 이후에 쭉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1월 16일경에 BMW에서 전고체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 발표한 다음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월 28일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요. 8%면은 엄청난 거죠. 이때 왜 하락했냐면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관 대상으로 했고요. 보통주 1개, 신주 인수권 2개로 5.7불 이렇게 패키지로 5.7불로 거래가 됐고 신주 인수 시 7.25불로 인수할 수 있다라는 계약사항입니다. 7년 유효하고요. 그럼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솔파의 로드맵 보여드렸지만은 양산 체계 이미 끝난 다음이거든요. 7년이면은 그러면은 솔파가 양산 체계 끝난 다음에는 이런 기관들이 뭐 이렇게 해봤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물론 작은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5.7불이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링크 걸어놓은 비디오입니다. 뱅가드라든가 블랙락 같은 데가 지금 5불대가 평단가였거든요. 그리고 얘도 5.7불이었으니까는 아마 5불대 안에서 박스권으로 쭉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지금도 5불대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설마 그러겠냐라고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촉촉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를 마진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불대 기준으로 해서 파동을 좀 거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선 콜로라도 공장에서 연속 공정 모멘텀을 타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집하시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에 이런 부분들 신경 쓰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올랐었거든요. 이만큼 뒤에 퀀텀 점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왜냐면은 솔파가 지금 나스닥에서 방산주로 평가받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 얼마 전에 마두로 작전 한번 있었었죠. 벨라스케스 작전 영향 때문에 이때 퀀텀 점프가 한번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비디오 딴 거 한번 준비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분석에 의거해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제 분석은 참고로만 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